안녕하십니까. 강사 공로석입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이제 기본 작업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동 필터, 그리고 고급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터라는 것은 이제 걸러낸다. 자,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경우,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응시한 전체 리스트가 있으면요. 전체 명단에서 합격자만 뽑아내는 경우 그냥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합격자에 맞는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리스트만 뽑아내고 싶다. 그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처럼 조건이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건이란 개념이 들어가면요. 좀 까다롭죠.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자동 필터가 있고 이제 고급 필터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동 필터는 이제 기능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좀 간단한 조건일 경우에는 자동 필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쉬워요. 사용하는 방법이 좀 쉽고요. 만일 조건이 좀 복잡하다. 복잡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동 필터로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고급 필터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좀 뽑아내기 쉬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는 자동 필터보다도 조금 사용이 까다롭지만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뽑아내기 쉬운 고급 필터가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배점은 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거의 뭐 매번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스프레드시트 과목에서 작업 유형에 따른 각각의 배점들 그리고 뭐 목표 점수들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느 정도 진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 학습량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작업에서 기본 작업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이 학습이 끝나면요. 기본 작업은 모든 학습할 내용이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갈 거고요. 분석 작업 들어갈 거고요. 기타 작업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기능에 대해서 이제 실습 들어가면서 개념 설명 드릴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필터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조건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조건 처리할 때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뭐 이거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 다들 배우셨던 그런 용어들이죠. 잘 아실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하고 이하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등호, 같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 위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거나 같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하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작거나 같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 등호가 들어가는지 자세히 봐주시고요. 자, 그럼 초과 같은 경우에는 크다라는 의미가 있죠. 보다 큼, 크다. 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작음을 뜻하는 것이죠. 보다 작음. 자,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용어, 이 네 가지 용어는 정확하게 부등호의 방향이라든지 등호가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고급 필터와 이제 자동 필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그리고 해당 파일을 일단 열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와 무작정 따라하기 2 시트를 일단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를 가지고 자동 필터의 기능을 수행을 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는 여기 있습니다. A 4번째에서 H 14번째 영역에, 자, A 4번째에서, 자, 여기서부터 해서 H 14번째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영역에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자, 근속기간 여기 나와 있죠. 자, 조건이 분명히 나옵니다. 필터를, 기능을 수행을 할 때는 문제의 조건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퇴직금이 5만 이하인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자, 뭐뭐이고 뭐뭐다. 자, 조건이 두 개죠. 조건이 두 개고요. 자, 이 두 개의 조건이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건이 한 두 개, 뭐 세 개, 조건의 개수는 상관이 없는데 각각의 조건들이 AND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자동 필터를 이용을 하면요, 쉽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필터를 적용을 하실 때는요, 각각 이제 항목명이 있죠. 항목명을 가지고 조건을 주고 결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항목명을 먼저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십시오.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은 정렬 및 필터가 있습니다. 자, 깔때기 모양의 필터 기능이 있죠. 자, 이게 자동 필터고요. 고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고급 필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필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필터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추가 만들어졌죠. 자, 이게 목록 단추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목록들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뭐 정렬이라든지 필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같음, 같지 않음, 보다 큼, 크거나 같음.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용어들이 있죠. 보다 작음, 뭐 작거나 같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도록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고, 자, 이 단추를 클릭을 해서 문제 조건에 맞도록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죠?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속 기간 클릭하시고요. 자, 숫자를 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필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15년 이상이다라고 했잖아요. 15년 이상. 이상은 뭐죠? 크거나 같음. 이상은 같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크거나 같음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크거나 같음을 선택을 하시면은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크거나 같음이라고 부동호 방향이 나와 있죠. 1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전체 데이터에서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목록이 보여지는 겁니다. 필터링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적용을 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 5만 이하, 퇴직금이 5만 이하인 데이터. 자, 그럼 퇴직금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5만 이하 숫자 필터로 가고요. 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음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작거나 같음. 그리고 5만.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고라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AND잖아요. 그죠? 자, AND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무작정 따라하기 두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능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좀 전 그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의 차이점 말씀을 드렸죠. 간단한 기능은 자동 필터로 쉽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잡한 조건은요,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요, 조건이 좀 복잡합니다. 자,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면서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인 데이터 중에서 퇴직금이 5만 이하인 데이터에 성명,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 필드 순으로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자, 조건이 좀 복잡한 것 같죠? 자, 조건 처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좀 더 보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세 줄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면서, 자, 뭐뭐 하면서는 AND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인 데이터 중에서, 중에서라는 의미도 AND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퇴직금이 5만 이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 필터를 이용을 하면요, 뭐 성명이 김으로 시작한다, 뭐 이런 조건들을 좀 처리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고급 필터를 이용하면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조건이 3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다. 퇴직금이 5만 이하다라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죠? 쉬운데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면서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처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는 수식을 가지고 조건을 처리했습니다. 만일 성명이 김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le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성명에 있는 값을 추출을 해서, 그죠? 이제 비교 판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이제 함수로 이제 조건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이 더 쉽습니다. 간단해요. 보세요. 자, 별도의 그 조건을 이제 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명. 자, 김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명 아래쪽에 김하고 별표를 주시면 돼요. 자, 별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와일드 카드가 되는 겁니다.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문자를 대신하는 만능 문자가 되는 거예요. 만능 문자. 자, 우리 카드 할 때, 카드 놀이 하실 때, 그런 이제 만능 카드가 있죠. 조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다른 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만능 카드가 되고, 와일드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가 이제 문자가 사용이 됩니다. 물음표하고 이제 별표가 이용이 되는데요. 별표는요, 이제 김하고 별표를 많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글자의 크기가 3자리가 돼도 되고, 4자리가 되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이 3자로 된 사람도 있고, 4자로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김으로 시작하면은 모두 만족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와 같은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김하고 물음표가 들어가면은 한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물음표가 하나에 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김으로 시작하는데 2자 이상이다. 2자 이상. 한 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자 이상. 자, 2하고 물음표. 그럼 총 3자리잖아요. 그쵸? 자, 2로 시작하면서 3자리 이상인 문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와일드 카드를 이용을 해서 조건 처리하시면 됩니다. 레프트라든지 이런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와일드 카드를 이용을 해서 조건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명은 김으로 시작하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하고 별표 주시면 되고요. 자, 근속기간은 15년 이상. 근속기간. 자, 필드명 그대로 주시면 되고 15년 이상. 자, 부동어 주시면서 15 이렇게 주시면 돼요. 됐죠? 그죠? 자, 퇴직금은 5만 이하다. 자, 되겠습니까? 자, 이 조건을요. 별도의 셀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건은 이런 조건으로 주어졌고요. 자, 조건은 A 16번째부터 해서 H 19번째 영역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자, 보세요. A 16번째부터 H 19번째.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이 영역 안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조건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조건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성명이었죠. 자, 필드명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Ctrl C, Ctrl V.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두 번째 조건은 근속기간이네요. 자, 근속기간 Ctrl C, Ctrl V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퇴직금. 세 번째는 이제 필드명이 퇴직금이네요. Ctrl C, Ctrl V. 자, 복사해서 가져오는 이유는요. 조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도의 셀에다가 입력을 하실 때, 필드명이 다르면은 조건 처리가 안 됩니다. 엑셀에서 인식을 못 합니다. 조금 뒤에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입력하실 때 성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직접 이렇게 성명이라고 입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오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속기간을 입력할 때, 근속기간을 입력을 하는데, 띄워쓰기를 하고 또 입력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Ctrl C, Ctrl V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성명은 김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별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근속기간은 15년 이상이죠.
먼저 부동호가 먼저 나옵니다. 15년 이상. 자, 퇴직금은 이하인데 5만 이하. 됐죠, 그죠? 자, 조건 처리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자, 결과는 A 20번째 셀부터 표시하시오. 자, 결과는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결과가 어떤 필드명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성명,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원데이터는요, 성명,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이 아니고 기본급, 상여금, 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모든 필드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필드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순서도 따로 있고. 그죠? 자, 그래서 필요로 필드명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근속기간까지 컨트롤 C 그리고 A 20번째 셀부터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A 20번째에다가 컨트롤 V. 자, 그리고 퇴직금 하나 더 가져오면 되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 값도 이렇게 조건에 맞도록 필드명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급 필터는 데이터에 가시면 이제 고급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시면은 고급 필터 창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결과를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할 거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한다는 얘기는요. 자, 이 위치. 자, 이게 이제 좀 전체 데이터잖아요. 그죠? 목록의 범위가 되는데요. 이 목록의 범위에다가 필터 결과를 바로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자동 필터 할 때요. 전체 리스트가 이렇게 있었지만, 전체 목록이 있었지만, 그 목록에서 필터 결과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복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덮어쓰기 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필터의 결과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자동 필터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고급 필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A 20번째 영역에다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조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록의 범위는요. 물론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선택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고급 필터의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셀의 위치가 이 전체 목록의 내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목록의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이 되지 않았으면요. 클릭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조건의 범위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복사 위치 어디에 복사를 할 거냐. 자, 여기에 복사를 할 거잖아요. 그죠? 클릭을 하시고요. 범위 선택하시고 자, 클릭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전체 목록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에 내가 필요로 하는 필드명에 맞는 데이터만 이렇게 필터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성명,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 자, 이 필드명에 대한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만일 그런 조건이 없다. 그냥 이 필드명 모두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보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사 위치를요. 필드명을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줄 필요 없이 A 20번째 자,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필드명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결과가 맞는 것이고요. 참고 삼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자동 필터하고 이제 그 고급 필터 개념은 아시겠죠? 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출 1, 기출 01 시트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자,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종업원 수가
500 이상 1000 이하인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자, 조급원 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 데이터들만 필터링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의 조건을 보시면요. 자, 종업원 수가 500 이상 1000 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자, 종업원 수가 500 이상, 그리고 종업원 수가 1000 이하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AND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자, 500 이상에서 1000 이하가 서로 교차가 되는 부분. 이게 뭡니까? 이게 AND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AND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필드명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자동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간단하게 조건이 하나일 경우, 필드명의 조건 하나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문제의 처리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같은 필드명을 가지고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 수에 대해서 하나, 둘, 두 개의 조건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ND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500 이상이다. 그 다음 1000 이하이다. 자, 이상하고 이하는 다 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호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자동 필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필드명을 먼저 선택하시고 필터 클릭을 하십시오. 자, 종업원 수에서 자, 목록의 단추를 클릭을 하십시오. 자, 숫자 필터로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제일 밑쪽에 보시면요. 사용자 지정 필터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서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500 이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상 500. 그다음 1000 이하. 자, 이 두 개의 조건이 AND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만일 이 필터를 이제 적용을 하고요. 이 필터를 적용한 것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필터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02 시트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생산 부서가 생산 일부이거나 생산량이 700 이하이거나 불량률이 0인 데이터에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불량률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자, 그리고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복잡합니다. 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하시오. 자, 조건은 A 15번째부터 이 18번째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자, 결과는 A 20번째 셀부터 표시하시오. 자, 문제 조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조건을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되고, 결과는 A 20번째 셀부터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로 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은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건 한번 보고요.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의 조건을 보시면요.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 부서가 생산 일부이거나, 자, 이거나라는 것은 오화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량이 700 이하이거나, 자, 불량률이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오어로 모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해도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해도 되고, 세 번째 조건이 만족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러 개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을 해도 그 필터링 결과에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고급 필터의 조건은 어떻게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자, 필드명은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조건들 어떻게 처리하시면 됩니까? 생산 일부라고 했죠. 생산 일부라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700 이하, 700 이하라고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호가 먼저 나옵니다. 자, 불량률이 0이다. 0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은요. 각각의 이제 조건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자, AND 같은 경우에는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행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만일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 부서가 생산 일부이면서 생산량이 700 이하이면서 불량률이 0.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 그때 필터링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OR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 조건 처리에 필요한 필드명을 복사해서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생산 부서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자, 조건은 A 15번째부터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량률 같이 해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입력을 하는데 서로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생산 일부 이 값도요. 가급적이면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지고 오십시오. 자, 생산량은 700 이하라고 했죠. 자, 불량률은 0입니다. 자,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레코더는 하나만 표시한다. 자, 이것은 이제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자, 조건은 A의 15번째부터 이 18번째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18번째까지 여기까지죠. 자, 이 내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는 A 20번째. 자, 여기에다가 결과를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결과 필드는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불량률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한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 생산 부서, 그리고 생산량, 불량률 여기까지만 필요하겠네요. 컨트롤 C. 자, 20번째다. 컨트롤 V 됐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서 고급 필터를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 자, 조건의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자, 복사 위치. 자, 이 위치에다 복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레코더는 하나만. 자, 이 말 뜻은요. 자, 이 조건에 나와 있죠. 동일한 레코더는 하나만 표시하시오. 만일 동일한 레코드가 이제 중복해서 입력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표시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이제 복사 위치가 다르죠. 자, 이 위치에 이렇게 5개의 행으로 해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출 세 번째 시트에 대한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로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조건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구매 실적이 두 번째로 크거나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구매 실적이 두 번째로 크거나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다. 자, 이것은 단순히 크다, 작다, 뭐 이상, 이하, 뭐 같다 이런 크고 작음의 의미가 아니죠. 두 번째 크거나 두 번째 작다는 것은 함수를 이용을 해야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고급 조건 처리가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의 조건을 보시면요. 자, 구매 실적이 두 번째로 크거나 두 번째로 작은 이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뭐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OR로 연결이 돼야 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조건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만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크거나 두 번째로 작다라는 것은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와 이제 스몰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라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인수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쉼표를 기준해서 첫 번째 인수는요. 큰 값을 구할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큰 값을 구할 범위, 전체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거냐, 몇 번째를 뜻하는 두 번째 인수값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들어가고 몇 번째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수값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스몰은 반대입니다. 범위를 받고요. 그리고 몇 번째로 작으냐, 자, 그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입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몇 번째 크고 작음의 값을 찾을 거냐라는 인수값을 받으면은 두 개의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 이름 정도만 여러분도 아시면 됩니다. 크다, 작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라지고 스몰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은요, 함수 맙사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맙사를 이용을 해서 제가 풀이를 할 건데, 그래서 이름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라지하고 스몰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정도는 알겠는데, 자, 앞에 D 네 번째 셀에 주소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등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등호. 자,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때 등호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라지의 결과하고 D 네 번째 셀의 값의 결과하고 같으냐라고 비교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스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 이제 원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작동 원리를 먼저 설명 좀 드리고요.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예시로 설명드렸던 문제죠. 자, 위쪽에 이제 목록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조건이 이제 많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죠? 지정이 되면요. 생산 부서의 필드명을 일단 찾습니다. 자, 여러 개의 필드명 중에서 생산 부서하고 동일한 필드명을 찾아요. 찾아서 생산 일부가 동일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찾아요. 찾아서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 그러니까 결과가 조건에 대한 결과가 true 아니면은 false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false가 되고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생산량을 또 찾아요. 필드명을 찾습니다. 찾고 700 이하라고 했죠. 자, 700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게 true, 그럼 false. 다 false가 되겠죠. 여기 true가 있네요. true가 되고요. 자, 불량률은 0이다. 자, 0인 경우만 true.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 이제 행이 다르기 때문에 or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true가 하나만 있어도 결과는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true, false, false, false가 되기 때문에 false. 자, true가 있네요.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이것은 false가 되겠죠. 자, 이게 false가 되기 때문에 false가 되고요. 자, true, 자, 이것도 false.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서 5개의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조건의 처리 결과가 뭐 숫자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true냐 false냐 논리값으로 반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라지하고 스몰에 대한 이제 함수는 아실 거고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구매 실적이 두 번째로 크다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함수명을 써서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수식이냐 틀린 수식이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틀렸죠. 왜?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하면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환되는 결과값이요. 이 수행의 결과값이 true냐 false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요. 숫자로 반환이 됩니다. 숫자로 이렇게 반환돼서는 안 되고요. true냐 false냐로 반환이 돼야만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환된 값만 반환돼서는 안 되고요. 이 값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면서 행을 하나하나 이동을 하면서 계속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 셀부터
자, 그 첫 번째 셀이 D 네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 네 번째 데이터가 125만하고 같으냐?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 다섯 번째. 상대 참조하니까. D 다섯 번째 데이터하고 125만하고 같으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 판단해요. 그래서 D 12번째에 딱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false가 되고 true가 되기 때문에 그 값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입력을 하실 때, 자, 이것처럼 생산보다 700보다 작다, 700 이하다, 불량률은 0이다. 이렇게 true냐, false냐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true냐, false냐. 값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arge나 small 함수만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숫자가 이제 반환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만 전체 필드의 값들을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필드명을 조건에 만족할 때 그때의 레코드 값을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다든지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자, 라지하고 스몰의 전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되겠죠. 크고 작음을 판단할 범위를 지정을 할 때요. 자, 달러 기호를 다 붙였죠. 다 붙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로 표시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비교가 되는 시작되는 값은요. 상대 참조하는 게 맞아요. 왜? 행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비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전체 범위는 행 이동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항상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은 A 16번째부터 D 18번째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A 16번째부터 해서 D 18번째까지. 자, 이 범위 내에 이제 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조건식에 사용할 필드명은 실적으로 하라. 실적. 자, 이름은 실적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적. 여기도 실적 주시면 되고요. 실적은요, 이제 목록에 없는 필드명입니다. 자, 실적을 입력을 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large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small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조건이 뭐뭐이거나 or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호에서 일단 large 함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함수 마법사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large 함수하고 small 함수하고 몇 번째 크냐 몇 번째 작으냐 값을 찾는 함수명 정도 아시면은 가장 좋고요. 일단 찾으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그죠? 찾을 수밖에 없죠. 자, large에서 L을 눌러서 일단 large를 찾으십시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어레이 같은 경우 이제 범위입니다. 데이터의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인수가 어떤 인수값이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일단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구매 실적이 범위가 되겠죠. 전체 범위. 자, 다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다 지정이 끝났죠. 다시 지정을 할게요. 잘못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것은 상대 참조인데요. 자, D하고 4 사이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키보드에서 F4번 누르십시오. 자, D하고 13 사이에 커서를 두시고요. F4번 누르십시오. 자, 몇 번째 큰 값입니까? 두 번째 큰 값이죠. 확인 눌러보십시오. 자, 확인 누르시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true냐 false냐 이렇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 뭐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까? 자, D 첫 번째 그리고 등호 비교 판단해서 true냐 false냐 판단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 small 함수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S 눌러서
스몰 함수를 찾겠습니다. 자, 범위는 동일하죠. 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로 반환이 되죠. 자, 어떤 값이 두 번째로 작은 값이냐. 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 값 등호 주시고, 자, 엔터. 자, false, false, 이렇게 true, false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추출된 데이터는 A 20번째 셀부터 표시하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보시면요. 어떤 그 결과값을 볼 거냐라는 그 조건은 없죠. 전체 이제 전체 필드명을 다 이제 결과값으로 이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이 다 끝났고요. 조건 처리가 다 끝났고요. 이제 필터링을,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의 범위. 자, 복사할 위치는 문제에 나온 대로 A 20번째.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 개의 레코더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데이터,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 삼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실적 이렇게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동일한 필드명이죠. 물론 여기 필드가 없지만은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자, 이 수식을요, 여기에다가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수식을, 자, 컨트롤 C에서 ESC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자, 엔터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지우시고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필드명이 같으니까 어차피 다른 행에 입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행에만 입력하시면은 오와 연산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자동 필터, 그리고 고급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동 필터는 사실 뭐 그렇게 출제될 만한 거리는 많이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거고요. 고급 필터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이제 고급 조건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 조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뭐 크다, 작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동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함수를 이용하거나 계산값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 뭐 몇 번째로 크다, 몇 번째로 작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것은 고급 조건 지정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조건을 이제 지정할 때 조건 필드명은요, 원본 필드명과 다른 필드명을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됩니다. 자, 이거 문제에서는 그냥 뭐 조건에 따로 없이 그냥 다른 이름으로 실적으로 이제 입력하라, 그렇게 뭐 결론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원본의 필드명이죠. 원본의 필드명하고요, 조건의 필드명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다르거나 아예 생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실적이라고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냐면은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크다, 작다, 같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조건의 결과가 true냐 false냐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그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자, 이와 같이 라지 함수를 이용해 버리면은 이 결과 값은요, 상수 값으로 나옵니다. 값이 나와버리죠. 상수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는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요, 자, 구매 실적이라고 만약 이름을 줬다. 주게 되어버리면은 구매 실적 원래 있는 데이터하고 서로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구매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조건을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라지 함수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공간이 구매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있는 데이터하고 충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본의 필드명하고 다른 이름으로 주거나 아예 생략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필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드명이 달라야 돼요. 이 기록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일단 임시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 처리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학습하셨던 내용들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